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자를 주고받아 결합이 형성된다. 이온결합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원자과 전자 수만큼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원자과 전자 수만큼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 수보다 부족한 전자의 수만큼을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고요. 3번 결합이 형성된 원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오택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4번 공유결합은 입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된다. 입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되는 경우는요. 금속결합과 이온결합이 되는 거죠. 5번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은 상태에 관계없이 전기전도성을 나타내질 않아요. 정답은 3번. 이주기 원소 A, B, 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데요. A는 탄소가 되는 거죠. B는 산소가 되는 거고요. C는 네온이 되겠네요. 서로 결합할 때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원소를 고르시오. 탄소하고 산소가 서로의 부족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분자가 형성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 즉 A하고 B가 답이 되겠네요. 3번 화합물 가와 나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요. 서로의 부족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함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가는 HCl이 되는 거고요. 나는 서로의 전자를 하나씩 공유했고요. 또 중심에 있는 원자는 각각의 원자의 전자와 하나씩 공유를 형성했어요. 그럼 나는 OF2가 되겠네요. B와 D는 같은 쪽, 17쪽 원소가 되는 거고요. 가와 나의 공유 전자 쌍수는 같다. 가의 경우는 공유 전자 쌍수가요. 한 쌍이 되는 거고요. 나의 경우는 두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A와 C로 이루어진 가장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 A2C다. A, H, 그리고 C는 O가 되는 거죠. 그래서 H2O 물분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A2C의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옳은 문장. 정답은 기억과 디귿. 삼중결합이 있는 분자를 옳게 짝지은 것. 공유 전자쌍을요. 막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막대 구조로. H2, HF, H2O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나타낼 거고요. 플로린처럼 주변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나타나지 않을게요. NH3 그리고요. 메테인, CO2, O2 그리고 N2, C2, H2 3중 결합이 있는 분자 N2랑 C2H2가 3중 결합을 가지고 있네요. 정답은 5번. 원자 X는 2주기 14족 탄소가 되는 거고요. Y는 2주기 16족 산소가 되죠. Y2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다. 산소하고 산소는 이중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X와 Y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죠. 그래서 CO2를 형성할 수 있겠네요. XY2에서 X는 오택 규칙을 만족을 한다. X도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그리고 Y도 오택 규칙을 만족을 하겠죠. XY2에서는 이중 결합이 있다. 탄소하고 산소에게는 이중 결합을 형성하잖아요. XY2에서 공유 전자 쌍수는 총 4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5번. 사이아나수소가 생성되기 전 각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고요. 사이아나수소가 형성될 때 탄소와
수소 사이에서는 단일 결합이, 그리고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서는 삼중 결합, 그리고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 쌍이 한 쌍이 있는 거죠. H와 C 사이, 그리고 C와 N 사이에서는 각각 몇 개의 공유 전자 쌍이 형성되는가?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는 한 쌍, 그리고 탄소와 질소 사이에는 세 쌍이 형성되고요. 각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 쌍이 1과 같이 나타난 까닭을 각 원자의 원자과 전자 수를 언급하여 서술하시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탄소의 원자과 전자 중 한 개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또한 질소는 또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러면 탄소의 원자과 전자 중 3개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각 비활성 기체와 같은 이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그리고 탄소하고 질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탄소하고 수소는 한 쌍의 전자 쌍으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사이의 원자과 원작 사이의 거리, 핵간거리라고 표현할게요. 핵간거리가 74 피코미터, 그리고 이때의 공유 결합 에너지는 436이 되는 거죠.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이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다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핵간거리인 74 피코미터 쪽으로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74 피코미터보다 짧을 때는, 이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우세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74 피코미터의 핵간거리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핵간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보겠기요.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37 피코미터다. 핵과 핵 사이의 핵간거리가 7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핵간 길이가 결합 길이가 되기 때문에 74 피코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수소 분자 1몰을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로 만드는 데는 436kJ/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옳은 문장이죠.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 공유 결합을 끊어서요,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 436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주면 수소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기체 상태의 원자가 된다. 니은 옳은 문장. 디귿.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74 피코미터보다 작을 때는 인력이 우세한 게 아니라 반발력이 우세해지면서 다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핵간거리인 74 피코미터 쪽으로 거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핵간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정답은 니은.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A2, B2, C2, D2 동액 이원자 상태로 존재하네요. 2주기, 3주기 원소 A, B, C, D에 대한 원자 반지름과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2주기, 3주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들은 N2, O2, F2, 2주기가 되는 거고요. 3주기에서는 Cl2가 있지요. A, B, C, D를 볼까요? F2하고 Cl2는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밑에다 써볼게요. 질소는 3중 결합, 산소는 2중 결합, 플로린과 염소는 단일 결합. 원자 반지름은 Cl이 F보다 크죠. 그래서 D가 Cl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가 F가 되겠네요. 단일 결합을 이루어져 있는 분자로서. 그리고 A하고 B는 질소와 산소가 되는데, 원자 반지름은 유액전하가 작은 질소가 산소보다 크죠. 그래서 A가 질소, B가 산소가 되는 거고, 이원자 분자를 이루는 공유 결합의 종류 3중 결합, 그리고 산소는요 2중 결합이 되겠네요. 기억.
공유 전자쌍 수는 A2가 B2보다 많다. A2는 3중, B2는 2중. 이원자 분자를 이룰 때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원소는요, N2, O2, F2 세 가지가 되는 거죠. N2, O2, F2. Cl2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A와 D가 결합하면 그러면 질소와 염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염소와 질소 사이에 단일 결합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질소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을 갖게 되죠. 전자쌍 3개를 공유한다. 그렇죠? 한 쌍, 두 쌍, 세 쌍. 정답은 5번. 이주기원소 질소, 산소, 플로린의 이원자 분자를 나타냈고요. 원자 반지름은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유액 전하가 가장 작은 질소, 산소, 플로린 순서로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결합 길이는요, 결합 길이,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를 형성했을 때의 결합 길이는 N2가 가장 짧게 나타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N2가 O2나 F2보다 다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N2는 원자 반지름은 크지만 다중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가 가장 짧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제 보기에 기억. 원자 반지름은 플로린, 산소, 질소 순서가 아니라 질소, 산소, 플로린의 순서가 되는 거고요. 공유 전자 쌍수는 질소 3중결합, 산소 2중결합, 플로린이 단일결합. 액체 상태에서의 분자 사이의 인력은요,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비례하는데요. 지금 N2, O2, F2를 비교했을 때 가장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O2가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는 F2, 그 다음에는 N2. 그래서 액체 상태 분자 사이의 인력은 O2 가장 크고 끓는 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F2, N2 순서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 3주기 원소 A, B, C의 각각 기체 상태에서의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 각 분자 내 원자들의 핵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2, 3주기 원소 중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원소들은 N2, O2, F2, 2주기에서는요. 그리고 3주기에서는 Cl2가 있는 거죠. 그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비교할까요? 원자 핵 사이 거리 R0라고 할게요. 원자 핵 사이의 거리는 B2가요. 가장 크고요. 그리고 A2, C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유결합 에너지는 C2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B2, A2의 순서가 되겠네요. 보게 기억.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A2가 아니라 C2가 되는 거고요. 니은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거는 B2가 아니라 C2가 되는 거죠. 결합의 세기가 가장 강한 물질, 결합의 세기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C2가 결합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디귿.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원자 결정은 원자 간의 공유, 결합, 역에 따라서 혹은 공유, 결합, 에너지에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결정이 되고요. 분자 결정은 분자 간 분산 역에 의해서
분자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원자 결정의 대표적인 예는 흑연,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그리고 규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석영 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거의 대부분 뭐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뭐 나프탈렌, 뭐 기타 등등이 분자 결정이 되는 거죠. 분자 결정의 또한 특징은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기체가 되는 이 승화성 물질이 많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 승화성 있는 물질이 존재하고, 분자의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분자 결정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 분자 결정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요, 분자 간 결합력 혹은 결합 에너지의 결정이 돼요. 그러면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자 간 공유결합 에너지, 공유결합에 의한 공유결합 에너지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그러면 3번은 옳은 문장이 될 수가 없죠. 4번, 석영은 규소와 산소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생성된 공유결합 물질이다. 예, 옳은 문장이고, 이 석영이 원자 결정이 되는 거예요. 5번, 얼음은 물 분자들이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 규칙적으로 배열된 공유결합 물질이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뭐뭐 결정, 뭐뭐 결정. 이 결정이라는 거는요, 솔리드, 고체 상태라는 이제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성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이 결정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를 포함한 몇 가지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흑연은 공유 결정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공유 결정, 드라이 아이스는 분자 결정이 돼요. 보기 기어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드라이 아이스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약하다. 예,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는요, 승화성을 나타내요. 흑연은 층산 구조이고 다이아몬드는 그물 구조이다. 예, 흑연은 뭐 층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판상 구조라고도 표현하고요. 다이아몬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탄소 원자 4개가 이제 강하게 결합된 3천 구조, 즉 그물 구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금속의 1번적인 성질 중 자유전자와 관계가 적은 것은, 자유전자에서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고 펴지거나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성질, 전성과 연성이라는 성질도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또한 광택이라는 색도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밀도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자량이 큰 금속은 밀도가 큰 거고 원자량이 작은 금속은 밀도가 작겠죠. 그래서 밀도는 원자량과 관련이 있다. 옳지 않은 문장 1번. 가는 외부에서 금속에 힘을 가하기 전의 모습을 나는 금속의 전원을 연결하기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게 기어. 가와 나에서 금속 양이온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금속 양이온은요, 원자 핵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고요. 전자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니은. 가에서 금속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나 결합이 깨진다. 예,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요, 변형은 일어나요. 하지만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금속 결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디귿. 나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자유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며 전류가 흐른다. 예, 전자는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일 때이기 때문에요, 정정식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림 같은 주기의 두 금속의 결합 모형을 나타냈고요. 가는 1가 양이온, 그리고 나는 2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가는 1족 금속이 되는 거고 나는 2족 금속이 되겠네요. 나에서 자유전자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전해량 보전에 의해서 나의 경우는 자유전자가 가의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양이온의 바다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요. 보기 기억. 가보다 나의 녹는 점이 더 높다. 가보다 나의 녹는 점이, 금속의 녹는 점은 양이온하고요 자유전자 사이의 정정미적 인력에 비례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주기의 경우는 전하량이 클수록 정정미적 인력이 크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이 나가 가보다 더 크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네요. 니은 나의 자유전자 수는 가의 2배가 된다.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고요. 가와 나는 모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자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고체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에서도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기 전도성 또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정답은 5번.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A는 수소, 그리고 B는 탄소, C는 플로린, D는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A와 C는, A, C는 분자로 존재한다. HF, 플로르와 수소, 분자로 존재하고요. 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매우 단단하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원자 결정으로서 매우 단단하고요. D와 C, 그러면 MgCl2가 되는 거죠. MgF2, Cl2가 아니라 MgF2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 4가지 물질을 3가지 기준으로 구분했는데요. 포도당, 구리, 아이오딘과 나트륨, 아이오딘.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은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속 결정인 구리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오딘과 나트륨. 화합물인가? 아이오딘은요, 호동소 물질, 순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오가 되는 거고, 포도당이 얘가 되겠네요. 가는 NaI다. 가는 구리가 되는 거고요. 다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포도당은 이온 결합성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로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질 않고요. 나와 라에서 공통된 원소, 그쵸? 아이오딘이 포함되어 있네요. 정답은 디귿. 몇 가지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냈고요. 가는 공유결합성 물질, 나와 다는 이온결합성 물질, 그리고 철은 금속 결합성 물질이 되는 거죠.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2가지다. 한 가지가 되네요. NH3 한 가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이온결합성 물질과 금속. 그래서 CaO와 MgCl2와 Fe.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고요. 디귿.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이 쉽게 부서지는 것은 이온결합 화합물, 이온 결정인 CaO와 MgCl2. 그래서 디귿만 옳은 문장. 물질 A, B, C, D의 몇 가지 성질을 나타냈는데요. C는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속 결정이 되는 거고요. A는 액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을 나타냈죠.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A는 이온 결정.
B와 D는 고체와 액체 상태일 때 둘 다 전기 전수성이 나타나지 않은 공유 결합성 물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D는 B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D는 원자 결정, 그리고 B가 분자 결정이 되겠네요. 기억 A는 입자 사이의 정정적 인력에 의해 결합된 물질이다. 구성 입자 사이의 정정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물질은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이 돼요.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의 정정적 인력, 그리고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의 정정적 인력. 그래서 A는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B와 D는 공유 결합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여 생성된 물질이다. 옳은 문장. 디귿, C에는 자유전자가 있다. 예, 금속의 특징이 자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금속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정답은 5번.